오늘 또 사연 공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남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한 달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힘드네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아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가족. 하지만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좀 풀릴까 싶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은 대기업, 흔히들 이야기하는 높은 연봉에 직원의 복지가 좋은 직장에 원서를 넣었을 때 저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직장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빨리 취업에 성공했어요. 제가 취업을 빨리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특별한 직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어요. 거기에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마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전혀 울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빨리 취업을 서둘렀던 거였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지원해주니 졸업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지만 대학교부터는 순전히 제 힘으로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외하고 단순히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학교를 휴학하고 학비를 벌려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였고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저에게는 취업 준비하면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낮춰서 남들이 지원 잘하지 않는 회사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다니면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여하튼 저는 열심히 일했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 회사는 제조업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녀는 생산직에 근무했어요. 하루는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회사에서 몇 번 봤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 버스 안에서 같이 앉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가 주간조일 때는 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은 얼굴을 보고 나머지 보름은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야간조일 때는 저 퇴근할 때 그녀는 출근하였으니까 간혹 스치듯 지나가며 얼굴만 잠깐 본 경우를 빼면 거의 못 봤어요. 그녀가 야간조일 때는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하니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했어요. 그녀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홀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따로 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곧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저희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모은 거로는 세 식구가 같이 살 집 구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대출을 끼고 아예 집을 사버렸어요. 그래야 장모님이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죠. 대출금이 걱정이었지만 아내와 같이 맞벌이하니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서 조촐하게나마 새 집으로 이사한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저는 장모님께 앞으로 장모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어머니 모신다는 생각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더니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내도 제가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에 고맙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항상 제 걱정을 하셨고 챙기셨죠.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장모님이 제게 했던 것처럼 하셨겠지 싶었어요.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일찍 돌아가셔서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정이란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 부부에게 아쉬웠던 거는 결혼한 지 6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아직 없다는 거였어요. 3년 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만 잘못되었고 그 뒤로는 소식이 없네요. 병원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방법을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첫 아이가 잘못되고 난 뒤 무척이나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3개월 뒤쯤 쉬고 난 뒤 다시 일하려고 할 때 저는 못하겠어요. 어차피 집 대출도 다 상환했었고 또 저는 그때는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으면 어때? 너무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결혼 생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아이 문제 빼면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8개월 전쯤 일이네요. 저는 그날 퇴근할 때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치킨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양념치킨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 들어오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러 나간 아내가 그렇게 늦게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예 제 곁을 떠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저는 밤 10시쯤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조금 더 놀다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저는 12시까지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은 아내는 어제 밖에서 놀다가 친구네 집에서 가볍게 한 잔 더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던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아내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조심히 들어오라고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또 없는 겁니다. 장모님은 친구 만나러 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는 어제 만난 친구가 일이 생겨서 잠깐 나온 거라며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금방 들어간다고만 하고 그날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아내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었고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아내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퇴근해보면 분명 아내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롱에 옷이 없어졌고 세탁기에는 아내가 입었던 옷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못 본 지 5일쯤 되었을 때부터 아내는 이젠 낮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더군요. 장모님께 전화해보셨냐고 혹시 뭐 아시는 거 있냐고 여쭈어봐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만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내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한 2, 3일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도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리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흘이 지나도 아내는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형사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내는 형사님에게 별일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니까 아내는 바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사님은 아내분의 목소리가 괜찮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서 형사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보내온 사진에는 아내는 커피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종신고 접수가 안 된다며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알아보라며 부부 상담센터를 알려주더라고요. 형사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집을 나간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서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제발 무슨 일인지 아시는 대로 말해달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숨만 쉬시며 통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군요.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던지 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할 텐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3주 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내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잘 왔다고 왔으면 됐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내만 돌아온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미안하다고 이혼하자는 편지를 써놓고 입을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일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배신감이 밀려왔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믿었는데 그리고 돌아올 기회까지 줬는데 아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역시 장모님은 아내가 바람이 난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게 장모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 좋게 이야기했죠. 저는 장모님께 집을 팔기로 했으니 앞으로의 거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자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 헤어지면 여자한테 위자료로 집을 줘야지.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소리야? 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황당했어요. 장모님을 제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저였어요. 비록 아내와 헤어져서 남남이 되지만 혹시 아내와 바람난 그 남자가 장모님을 모시기 싫어한다면 장모님이 따로 사실 수 있게 제가 작은 집이라도 구해드리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전화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내가 할 말 있다고 하니 전화를 받아보라 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거지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로 이런 작은 집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고. 제가 사람이면 장모님이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내쫓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저보고 저만 이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었던 아내와 장모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뭔가 수를 내지 않으면 이대로 당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앉아보시라고 했죠. 할 말이 뭐냐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장모님을 보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고 저는 이제 장모님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나 어머니께 소홀하거나 잘못한 게 있냐고 여쭤봤어요. 저는 장모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제가 숙이고 들어가니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든 진실을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그래도 부부가 살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말게나. 내 딸이 바람이 나서 다른 놈이 좋다고 하지만 자네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위자료로 이 집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 말처럼 정말 살면서 나를 어머니로 생각했다면 나를 봐서라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장모는 제가 본인 말한 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밥을 먹고 해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모와의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출근길에 아내에게 문자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만나기 싫다고 문자를 하더군요. 제가 이혼하려면 한 번은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그제서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죠. 만나서 저는 언제부터 바람 핀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알아야겠다고 헤어지는 마당에 정확한 이유와 상황을 알아야 확실히 마음을 접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하더군요. 아내는 한 달 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가 유부녀인 거 다 안다고 그래도 좋다고 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그 남자 집에 있었고 저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처음 집에 안 들어온 날부터 같이 붙어있던 거였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사업하는데 지금은 잠깐 쉬면서 사업 구상 중이라고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 내용을 다 녹음했고 아내의 뒤를 따라가서 그 남자의 집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승산 있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집에 와 있더군요. 장모님이 전화해서 제가 집을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제 짐을 다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남 소송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놈이 참 좋아하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에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춰서 저를 나쁜 놈 만드는 건 쉬운 일이라며 누가 손해를 볼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희들이 한 말 다 녹음했고 그 남자 집에서 같이 나오는 것도 사진 찍어놨으니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멍청한 아내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그러지 말라며 좋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 여자는 제가 좋게 이혼해준다는 말을 고지 듣고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어요. 멍청하게도 그 말을 순순히 믿은 거예요. 저는 다음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남 소송도 같이 했죠. 그것도 뜻대로 좋게는 끝낼 수는 없었어요. 사랑했던 아내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믿었던 장모님한테 배신당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결국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났어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받아서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아내는 돈이 없다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지급기한까지 기다려보고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꼭 받을 거예요. 상간남 소송도 끝났습니다. 위자료를 받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금액이더군요.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될 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한 벌치고는 너무나도 약하더라고요.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둘은 결국 헤어졌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이 한다고 했던 사업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놀고 먹는 논팽이였죠. 돈 많은 여자 꼬드겨서 돈 뜯어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놈의 아내가 돈이 많은 줄 잘못 알았나 보더라고요. 역시 부정한 관계의 결말은 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현재 반지하 월세에서 살면서 장모는 식당 일하고 전 마누라는 공장에 다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믿었던 아내와 장모란 사람이 매정하게 저를 대한 것이 정을 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모든 속내를 알게 되고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짐 정리하다 가만히 앉아있으니 아내 생각에 우울해지네요.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다시 마음 잡아야겠죠. 이미 끝나버린 일이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 삼아 뒷산에 올라가야겠어요. 당분간 아무런 생각 안 나게 정말 바쁘게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네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댓글로 많은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